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9년엔 가슴으로 걷는 닭이 유명했었는데요. 치킨 갤러리에 올라왔던 글인데 어떤 분이 닭갈비를 주문했는데 닭가슴이 가득하다며 전체의 80%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리뷰를 쓰자 사장님이 닭갈비에 들어가는 고기는 전부 국내산 닭다리살이라는 해명을 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수정으로 다시 글을 쓴다며 두 번째 글을 올리면서 실제 닭갈비 고기 단면들을 찍어 올리는데요. 닭다리살만 쓴다고 하길래 어이없어서 한 조각씩 깨물어 봤다며 닭다리살이 어떻게 뻑살로 변하냐는 질문도 함께합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순수 닭다리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명예훼손으로 고소조치하겠다는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손님이 올린 사진을 보면 정말로 퍽퍽해 보이는 가슴살 같아 보였는데 얼마 후 오랜만이라며 해당 손님이 후기를 남깁니다. 정말로 업무 중에 전화 오길래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고 사장이 고소를 하긴 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죄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닭달 빌런은 또 글을 올렸는데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가 날아왔고 명예훼손이 아닌 사기로 혐의 없음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띠용해서 물어보니 담당 경위가 잘못 작성하신 거라고 했다네요. 이번엔 이렇게 지 맘대로 장사했던 가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쁜 폰 판매 사원들입니다. 예전엔 젊은 여성분들을 납치하듯이 폰팔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 폭탄들을 맞으며 영업 정지를 하는 등 더 이상 그게 안 먹히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나쁜 짓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보배드림엔 도와주세요 핸드폰 7대가 고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틀 전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간단히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편함을 확인하니 돈 갚으라는 우편들이 있었고 하루종일 핸드폰 직영점들 돌아다니며 확인해보니 폰 7대 개통에 위약금 50만원짜리 인터넷 가입까지 2018년 이틀 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갤럭시 최신폰이었고 심지어 소액 결제까지 되어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아버님은 시각장애인이셨고 스마트폰도 안 쓰고 폴더폰만 쓰셨는데 이렇게 판매 직원이 아버지 대신 계약서를 쓰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경찰에 가져갔더니 경찰은 증언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는데요. 실제 현직 통신업계에 계신 분이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돈 준다고 하고 핸드폰 하나만 개통하라는 식으로 개통시키고 리베이트도 현금으로 받고 단말기까지 편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69세 이상은 거의 개통 금지 수준으로 공문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대리점 측은 이 CCTV 캡처를 보여주며 오히려 아버지가 계약 썼을 때 옆에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여기저기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후로의 진행 상황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2020년엔 명의도용 폰 판매 사원을 잡았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할머니 약 90명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 후 중고로 판매해 총 1억 3천만 원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플러스 가서 명의도용 신고를 하니 다음날 친손자인 척하고 신고 철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다 걸려서 징역 3년 6개월을 먹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잠깐 광고입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가전엔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입금. 본사랑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 챙길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대리점인데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19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구독하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세요.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광고 끝입니다. 다음은 집게 하나로 다 굽는 고깃집입니다. 한창 이 시국이던 2021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부모님의 퇴직 기념 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맛집이라고 졸라서 한 고깃집에 모시고 갔는데 고기 600g을 시켰더니 사장님이 분명 모자랄 텐데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달라고 하여 고기를 굽는데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다가 같은 집게로 뒷테이블 불판 위에 양은 냄비에 푹 담궈가며 옮기고는 다시 글 쓰니 고기를
리뷰를 그 집게로 구워줬다는데요. 글쓴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결국 새 걸 가져와서 구워주는데 사장이 자기가 굽겠다고 오고는 또 다른 데서 쓰던 기름이 줄줄 흐르는 집게로 구워줬다고 합니다. 그걸 바꿔달라고 하자 직원 각자 쓰는 개인용 집게 가위가 있다며 묵살했고 더 소리 높이기 싫어서 아 그래요 하고 그냥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손님같이 예민한 분이 네이버 리뷰 0.5점 쓰시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사장님이 하였고 글쓴이가 그 말 기분 나쁘다며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을 그 말 한마디로 0.5점 리뷰 쓰게 만드시는 거다 라고 하니 자기 장사 오래 해봐서 아는데 손님 같은 분이 리뷰 테러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던 중 고기까지 태워버렸고 아무 말 없이 심한 부분을 잘라내고 뒤집은 후 또 한참 있다가 반대쪽 면도 태운 후 탄 부분만 잘라내고 갔다고 합니다. 너무 상태가 심해서 사진 한 장 찍었더니 또 득달같이 와서는 손님들 상태 보면 리뷰 어찌 쓸지 보인다며 탄 거 사진까지 찍으면 어쩌냐고 따졌고 계산하고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다 라고 했더니 별점에 민감하다며 자기도 힘들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빡친 글쓴이는 네이버 리뷰에 0.5점 리뷰를 남겼고 여러가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길게 쓰는데요. 거기엔 바로 사장님이 0.5점 리뷰 쓸 줄 알았다며 10원짜리 100분의 1도 타지 않았는데 사진 찍는 거 보고 확신했다며 매장 운영이 만만해 보이냐면서 손님이 함부로 0.5점 주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0.5점 리뷰를 보면 제때에 안 구워줘서 탄맛이 난다고 하거나 서비스가 불만이거나 같은 집게로 뒤집어서 비위생적인 데다가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특이하게도 또 거기엔 사장님이 주위 가게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이런 식으로 없는 이야기 만드는 거 아니냐며 고소 조치하겠다는 글도 남깁니다. 심지어 이렇게 집게 섞지 말아달라고 0.5점을 줬던 리뷰에는 죄송하다며 불편한 부분은 바로 반영하여 개선한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안 고치고 있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묘한 케이크 판 레터링 케이크 가게입니다. 작년 5월엔 엄청나게 유명한 당일 레터링 케이크를 샀는데 일주일 넘은 케이크 같아요 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옵니다. 원래 이 지역 안 살지만 여행 갔다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동경하던 케이크집 근처길래 팬심에 급으로 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게 인스타를 봤는데 일주일 전에 똑같은 케이크가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5월 9일에 업체에서 올린 사진이고 이건 방금 글쓴이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문의 장식이나 풀립 모양까지 너무나도 똑같아서 이거 일주일 전에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고 찝찝해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2일 전에 만든 거고 원래 샘플이랑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 자기네 가게가 유명해진 것이며 못 먹겠으면 다시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크림치즈에서 박스 쩐내가 나서 냄새 맡다가 이렇게 찍힌 자국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커튼과 주름, 잔디 수까지 똑같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게 자기들 능력이라고만 했다고 하는데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하니 글쓴이가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며 냉장고 넣어 먹으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봤던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사진을 비교해 보았지만 정말 너무나도 똑같았고 어떤 분은 그럼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보라고 하라며 하나라도 다르면 보상하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같은 업체에서 도시락 케이크 사고 뭔가 이상해서 업체 피드에서 장식 뿌려진 개수 위치까지 똑같은 사진이 5일 전에 올라온 거 보고 버렸다는 분이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이 글은 여기저기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다른 곳을 1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업체는 인스타 피드에 있던 이 사진을 삭제하며 더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얼마 후 후기가 올라왔는데 업체 측에서 9일날 만들고 급속 냉동했던 걸 해동시켜 판매한 거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급속 냉동을 할 수 있는 냉장고가 일반적인 케이크 가게에는 없을 거라며 급속 냉동조차 거짓말이라는 의견도 올라오는데요. 결국 엄청난 욕을 먹자 해당 업체는 인스타를 닫았었는데 구글 리뷰엔 이런 식으로 조롱 별점이 올라왔고 한참 잠잠하다가 다시 오픈하며 장사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여긴 이쁘게라도 만들어 주지만 실력도 없으면서 장사하는 사장님들도 많은데요. 예전에도 이런 청테이프 케이크와 결투장 케이크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런 앨리스 케이크를 꿈꾸고는 세세하게 앨리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음흉한 눈빛에 소녀를 만들어 주신 사장님도 있었고 어떤 분은 기본 금액
49,000원에 그림 추가 금액 16,000원 해서 65,000원에 이렇게 할머니 생신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환불 또는 디자인 변경 해준다길래 어이가 없어서 전액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일찍 문 닫는다고 자기 집 앞으로 케이크 들고 오라고 했다는데요. 몇 분 후 전화 와서는 케이크 안 돌려받고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이 충격적인 할머니 케이크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는 물론 언론도 타게 됩니다. 결국 할머니 케이크 제작한 사장이라며 사장님 입장문이 올라왔는데 본인이 봐도 케이크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현장에서 손님에게 확인 요청을 했지만 괜찮다고 받아갖고 죄송한 마음에 숫자초 2개도 서비스로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문자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는 항의하여 사과를 하며 어떤 대처를 원하냐고 했더니 대답이 없어 수정을 해주거나 디자인 추가금 환불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자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미 퇴근한 상황이라 헛걸음 할까봐 집에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케이크는 그냥 드시라 말씀드리고 계좌로 전액 환불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하자. 그래도 용기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고 환불까지 다 해줬는데 네이트판에 글 올린 건 진상이다 라는 의견도 올라왔지만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남의 돈 버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자영업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